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정치학, 이분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일보의 이미숙 논설위원이 또 실언을 비슷한 내용으로 실었는데 그 내용도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일면 톱으로 지금 총선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 중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을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건 역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영수 영남대 교수의 칼럼 내용입니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문재인처럼 지금은 이재명이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백낙청의 제2기 촛불 정부론이라는 나름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다. 백낙청 교수는 1기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의 과제를 실현하는데 실패했다고 본다. 촛불 혁명의 과제란 미국의 분할 정책이 낳은 분단 체제를 깨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분단 체제에 기생해온 기득권층을 제거하고 민중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2기 촛불 정부를 세워야 하고 이재명이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백낙천 교수는 지난해 말 제2기 촛불 정부와 제22대 총선이라는 제하의 2024년 실년 칼럼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4월 총선은 물론이고 2027년 대선도 제2기 촛불 정부 건설에 더 높은 목표를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87년 체제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장집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타협한 1987년 보수적 민주화를 높이 평가했다. 1990년 3당 합당, 1997년 DJP 연합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반해서 백낙천 교수는 DJ 정부가 수호 세력과의 불안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격하했다. 6.15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도 실패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점진적 쿠데타를 통해 87년 이전으로의 회귀를 획책했으나 촛불 대항쟁으로 무너졌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도 미완으로 끝났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최악이라고 본다. 헌법 부재의 변칙적 사태, 그것의 다름 아니고 그냥 도둑정치, 클랩토크라시라고 격하한다. 87년 체제의 정상 작동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다. 더 이상 헌법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한다. 건곤 일척의 대회전을 벌여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무너뜨리는 게 목표다. 백낙천 교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담론 중 이재명 대표를 교체하자는 주장이 가장 어리석다고 본다. 한석이라도 더 얻자는 총선 프레임도 위험하다고 본다.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를 장악하고 4기 민주당 정부나 수립하자는 게 아니다. 촛불 혁명을 위해 민중의 에너지를 모으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반미 친북 세력의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었다. 백낙천 교수는 세상을 요동치게 만드는 게 우리 국민의 체질이며 전통이라고 했다.
그 힘으로 개벽 차원의 거대한 역사적 과제, 신동엽 시인이 노래한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열자는 것이다. 이재명은 부활한 전봉준이다. 공천 파동 수면 밑에는 이런 터무니없지만 무서운 생각이 숨어 있다. 이번에는 문화일보 이미숙 논설위원의 칼럼 중에서 핵심 부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북, 반미, 괴담 세력에게 비례대표 유성정당 앞순위 10자리를 배정키로 한 데 이어서 진보당과 전국적으로 선거연합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인사들에게 의원 배지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보당원들의 출마 포기 대가로 국회 보좌관 등 요직을 차지할 길도 열어준 셈이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이라면서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계열이다. 동일 세력이 당명만 바꾼 격이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교전 상태의 주적으로 규정한 상황에서도 반제국주의, 자주 등의 교묘한 논리로 사실상 북한을 받드는 통진당 출신들의 입법부 진출을 묵인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 진출할 길을 터주는 한총련 통진당 출신들은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쳐온 북한 추종자들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전대협 출신 반자유주의자들, 일리버럴, 그 반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으며 목적을 관철해온 것보다 훨씬 더 악성이다. 박근혜 정부가 잘한 일은 통진당의 해산 결정이다. 그 당 출신 인사들의 국회 진출은 막아야 한다. 이들이 여의도에 입성하면 1987년 이후 진전되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끝내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고수한다면 그런 정당은 더 이상 민주정당이 아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네, 이어서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일면 톱입니다. 총선 앞 급진파 연대, 민주당의 DNA 바뀐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순히 친명당이 된다기보다는 당의 DNA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비명 행사 등 공천 파동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한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주류가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민주당 역사상 가장 왼쪽으로 옮겨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념적 지형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요동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민주개혁 세력 등을 자임해 왔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이념을 레프트라고 내세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 공천을 거치며 당의 주요 그룹이었던 친문, 86, 동교동계 등이 탈당 및 낙마로 대거 이탈하고 그 빈자리를 한총련, 경기동부연합, 좌파 시민단체 등으로 채워지면서 민주당의 좌클릭 경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DNA 교체에서 두드러진 것은 운동권의 세대 교체다. 한마디로 86 전대협의 퇴조와 97 한총련의 부상이다. 이미 지난 대선 당시 한총련 1기 의장이었던 김재용 전 경기도 정책공약 수석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선거 정책을 맡았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한총련 출신이 대거 뛰어들었다. 광주 서갑 강위원 당대표 특보 한총련 5기 의장, 전남 해남 완도 진도의 정의찬 당대표 특보 남총련 6기 의장,
성남중원의 이석주 전 경기도청 갈등조정관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부산 해운대 을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 한총련 대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선에서 탈락했다고는 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다. 진보당 비례후보 1번인 장진숙 공동대표는 홍익대 부총학생회장, 한총련 대의원 출신으로 대학 재학 시절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은 적이 있다. 위원정당으로 판명돼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후신 민중당에서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